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본 도쿄를 방문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인 파이낸셜 뉴스 주필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김남국 의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도쿄 번화가에서 백팩을 메고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공개된 사진만 보면 여행을 간 듯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쳐온 김 의원이 도쿄를 여행한 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 뭐 사진만 나왔으면 뭐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추석 연휴에 뭐 일본 여행 간 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고 논평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뭐 김남국 의원 뭐 혼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왜 주목하느냐는 당연히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본이 무슨 뭐 오염돼 가지고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들 떠들더니 네. 혼자서 여행 갔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네. 갔던 뭐 식사도 하셨겠죠. 일본 가면 대개 뭐 이제 스시 포도를 먹고 그럴 텐데. 예. 뭐 생선 스시나 이런 것 아니면 뭐 대체 먹을 게 별로 없는 게 일본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드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통 뭐 이제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논평거리가 되지 않는 게 뉴스거리가 되고 논평거리가 되는 거는 예. 그렇게 일본 가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일본 전체가 오염된 것처럼 하시더니 갔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반일 감정 선동하는 거 이제는 그만 좀 하고 허위 뉴스로, 가짜 뉴스로 이렇게 일본 전체가 오염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거 이제 그만 두셨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얘기겠죠. 예. 뭐 연휴 동안에 뭐 어떤 생선 뭐 또 수산시장 이런 데 갔더니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그런 거에 별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예. 이제 가짜 뉴스에 선동되지 않는다. 이런 것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김 의원 측은요, 예정된 정치 활동에 따른 일본 행위였다,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좌진이 의원 개인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보좌진이 예정된 정치 활동을 모를 수가 있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했느냐에 따라서 네. 보좌진이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네, 네. 개인적인 일정이었다면 굳이 보좌진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다녀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얘기가 좀 엇갈리는 게 예. 일본에 있는 지지자 모임을 참석을 위해 갔다. 그렇다면 좀 다소 좀 공적인 역할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보좌진이 몰랐다는 얘기도 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서 네네. 뭐 이를테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비판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일본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김남국 의원에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본회의 상임위장에서 코인 거래를 하는 모습, 네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면서 일본을 방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버랩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적 시선을 감안했다라면 저는 우리가 뭐 우리 속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꾼도 매지 마라,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하고 상황을 좀 이해했으면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김 의원은요, 앞서 그 지역구에서 오염수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또 SNS에 오염수 방류로 어린이의 생식 세포의 DNA가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 같은 행보, 과거에 나온 얘기였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런 것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과연 검증이 되고 과학적으로 저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지 이 글인지 잘 모르겠고요. 뭐 오염수 방류 반대할 수 있죠. 당연히. 일본의 행보 비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분도 그렇고 뭐 아니면 찬성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저게 위험한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런 분야의 과학적 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런 얘기를 그러니까 괴담식으로 얘기하는 거 무슨 오염수 방류로 뭐 어린이의 상세포의 DNA가 파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다 하는 분들하고 숫자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문제가 없다. 정말 넓은 태평양에 저런 오염수 방류하는 것은 예. 뭐 한강에 뭐 잉크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하고 숫자를 대비해 보면 네네. 별 문제가 없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저 뉴스 보니까 신유빈 선수 정말 이번에 네. 우리한테 참 큰 웃음을 준 신유빈 선수가 수술을 2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불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그 수술을 2번이나 어떻게 맡겼겠습니까? 수술 집도한 의사 선생님이 문제 없다. 라고 하니까 맡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하고 약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거나 약을 줄 때 예.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예. 괜찮은 걸 믿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거 예. 그걸 올리면서 마치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상식선에서 좀 그를 비판도 반대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메달단 신유빈 선수까지 비유를 해주면서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요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근데 이제 떠오르는 이야기가 야당 의원들 일본행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던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홋카이도 골프 여행 문자를 주고받았던 거 아마 그래서 곤욕을 치렀죠.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글쎄요. 반일 목소리를 높이던 의원들이 일본행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뭐 충분히 국민들 입장에서 네. 그런 모습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과 예. 또 이것이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런 판단이고요. 네. 실제 그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취해 왔습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일본 방문의 목적이 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상황. 예. 이를테면 얼마 전에 한일 의원연맹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개인적인 자격으로 만약에 방문하는 것이라면 네네. 가급적 자제하거나 또 이 시기를 좀 지난 뒤에 방문한다든지 하는 그런 좀 지혜로운 처신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이 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이야기 하나만 좀 더 해보면요. 코인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으로부터 제명 공고받았죠. 근데 직전에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부결됐고요. 추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계가 결국 이렇게 되면 그거와 관련돼서는 코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야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봐야 됩니까? 글쎄 좀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좀 뭔가 결론을 문제가 있다 없다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거 국회 차원의 징계는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리위에서 이제 제소하지 않기로 본회의 넘기지 않기로 했으니까 끝난 거고 네네. 뭐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도 했으니까 예. 아마 이제 김남국 의원 문제는 뭐 더 이상 짚을 만한 그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공천하느냐 뭐 출마하느냐 이렇게 막 논란이 된다면 예. 민주당이 부담이 되겠지만 본인이 불출마 선언했고 네. 민주당 탈당했고 이러니까 뭐 더 이상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을 연계시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본인이 더 이상 출마도 안 한다면 뭐 크게 논란이 될 거리는 더 이상 없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여야는 연휴 기간 내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데를 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하실 일이 아니다. 지금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수순이다. 그게 정치의 원리다. 이렇게 여러 번 제안한 것도 기네스감일 텐데 이렇게 여러 번 무응답 또는 거절을 당하는 것도 기네스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정쟁 멈추고 민생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치 복원하자라고 하는 통합의 메시지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가요, 추석 당일 SNS 통해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또 최측근인 김용 전 원장의 구속과 또 민주당사 압수수색 후 또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영수회담 제안한 것만 8번입니다. 글쎄요, 이 대표가 어떤 그 중요한 모멘텀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리고 8번이나 했다.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름대로 그 대표의 제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벌써 8번째 제안입니다. 예. 작년 8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부터 시작해서 네네. 지금까지 8번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정부 여당의 예. 흔쾌한 수용 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극단적인 어떤 이 여야 대결 정치 좀 그만 좀 하라. 네네. 좀 민생을 중심으로 여야가 정치를 복원시키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추석 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예. 막 기사회생의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속에서 뭔가 변화된 상황에서 전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선제적 그 영수회담 제안일 수도 있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나름대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은 왜 나름대로 그렇게 그러면 하면서도 왜 윤석열 대통령이 흔쾌히 받았더라면 저는 정말 좋은 일이고요.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러나 역시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8번에 걸쳐서 민생을 매개로 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남습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요. 끝내 소통과 협치를 거부하고 예. 뭔가 좀 협량의 리더십, 뭔가 불통의 리더십, 독선적 국정 운영의 어떤 이미지 네네. 이걸 부각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영수회담보다는 이 재판에 충실하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이 대표의 제안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래서 정 대변인이 너무 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차피 안 받을 거 뻔히 알면서 한 의도가 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정치적 행보죠, 그게. 예. 전 개인적으로는 글쎄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도 좀 정치적으로 행보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덥석 받으면 좋잖아요. 네. 안 받을 줄 뻔히 알았는데 받으면 오히려 당황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정치적이라는 게 되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예. 이렇게 하면서 슬쩍 이렇게 능치고 넘어가는 예. 그런 거 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야당 대표와도 그렇게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시고 네네. 또 그러면 다른 제안도 있잖아요. 예.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납시다. 이러면 그것도 좋잖아요. 아, 예. 둘이 여야 대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죠. 예. 이제 그 역제안을 해서 예. 그럼 여야 대표 뭐 꼭 저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정의당도 대표해서 그렇죠. 같이 만납시다. 그래서 민생 얘기하시니까 좋죠. 민생 대표 회담 해봅시다. 이렇게 역제안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정치적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냥 당신은 이 확정적 범죄자니까 중범죄니까 안 만날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 좀 이렇게 하는 게 정치적인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묵묵부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 제안하고 역제안하고 예. 이러다 보면 또 만남 것도 되지 않을까. 안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의도야 뻔하지만 그럴 때 슬쩍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왜들 그렇게 서로 만나자 하고 안 만나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를 먼저 만나서 국회 기능을 좀 정상화시키는 게 이게 먼저 아니냐. 요런 생각. 그러니까 김 대표를 먼저 만나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좀 전에 우리 노동일 주필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 영수회담이든 여야 대표회담이든 용산회동이든 예.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여야 대표가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정치인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지난 5월에 소위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양당 TV 토론의 개최를 합의해 놓고도 네. 유야무야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그거는 아니었나요? 물론 아니죠. 국민의힘 그 김기현 대표가 사실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의 요인입니다. 물론 예.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시기, 형식에 상관없이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인의 도리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과거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그 당시 민주당 수석 대변이었던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하던 것이라면서 말했던 적이 아마 기억을 나실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 발언을 모르지 않을 텐데 네. 더구나 홍익표 지금 원내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일 때 이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과거 뭐 제왕적 총재 시절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겸했을 때 예. 뭐 이렇게 영수회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한다 하는 건 단순히 당시 얘기만이 아니고 예. 이미 영수회담이라는 걸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냥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뭐 안 하는 게 그야말로 이제 오래됐고, 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도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대개 영수회담하고 나서는 뒤끝이 좋지 않았어요. 대개 끝나고 나서 말이 달라요 서로.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안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득보다 신이 많은 게 영수회담이고요. 아까 아주 오늘 정기남 대변인하고 저하고 합의하는 게 많은데 합의가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만나고 싶으면 예. 일단 여야 대표끼리 한번 만납시다.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 예, 만나서 얘기한 다음에 거기서 합의해가지고 그럼 대통령께 함께 여야 대표가 만나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만나시죠. 네. 라고 건의해 봅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굳이 그거는 회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 차례 만나서 이런 문제 가지고서 대통령과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여야 대표와 대통령도 함께 만나시고 예.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거 자꾸 메아리 없는 그런 외침을 하지 마시고 여야 대표가 함께 먼저 만나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합의해서 대통령과도 한번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같이 만나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수회담 또 뭐 여야 대표회담 서로 메아리 없는 일방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가능한 것도 먼저 하고 예. 그러는 게 정치 복원에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야기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영수회담 요청하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이 국민들이 그 정도는 알거든요. 지금 간 보고 뭐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으로는 통합, 당평, 그다음에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 야당이 의미 있는 정책들 또 의미 있는 행보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권에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최 전 수석의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국면 전환용으로 읽힌다면서 영수회담으로 간을 볼 것이 아니라 당 통합부터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당 통합부터 안에 이제 비명계와의 관계 요거를 지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저는 최재성 전 수석의 그 지적은 좀 적절한 비판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예, 대해서. 예. 그리고 저는 앞으로 9번째 영수회담 제안은 당분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수회담에 목매는 방식이 아니라 예. 뭔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 이른바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예. 어떤 최우선의 과제를 먼저 좀 챙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예. 당의 내분을 수습하는 통합과 협력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여기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아마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예. 특히 이 뭐 가결파, 색출, 또 뭐 응징 등 뭔가 당을 분열로 내몰고 있는 어떤 강경 친명 세력 행태에 대해서도 예. 나름대로 좀 선을 그어준다든지 이걸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진정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어떤 중차대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영수회담 제안 이런 것보다는 당내 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민주당 친명계와 지금 비명계 연휴에도 지금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요. 강성 지지층들의 보낸 이 비난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쓰레기 역겹다 등으로 아주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상황 또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인지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왜 갈등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승부수는 뭐냐? 영장심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해서 기각받는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잖아요. 네. 가결파 덕분에. 그 덕분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정치는 결과 책임입니다. 그럼 가결파가 만약에 부결됐다. 예. 지금 상황에서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가지고 예. 계속 민주당이 뭐 방탄하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대표는 뭔가 숨는 모습을 보일 거고 당당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결파 덕분에 영장심사에 뭐 임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기각을 받아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날개를 달았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왜 그걸 색출해야 한다, 징계해야 한다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내막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네네.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를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공천 과정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뭐 그 사람들을 뭐 징계한다, 색출하라, 뭐 양심 고백하라, 이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더러 예. 국회법상 설사 당론을 정했다 하더라도 당론에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게 돼 있는 게 국회법상 자유투표 원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할 단계는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강성 지지층의 이 가결파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